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즉 GDN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GD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집행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 메인 지면으로는 단연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에 있는 각종 지면들이랑 구글 제휴사들, 네이버에서도 이제 노출이 되고 뭐 다음이나 이렇게 각각 포털 사이트들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GDN을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2강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트워크 배너 매체를 하지 왜 GDN을 하나요? 네.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겹치는 지면들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광고를 할 때 지면의 매력도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이제 GFA가 노출되는 영역이라던가 아니면 똑같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렇게 같은 플랫폼 안에서도 어디는 지면의 매력도가 높다. 즉 유저들이 많이 보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판매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유저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매력도가 차이가 있는데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다른 노출 지면들에서 매력도가 높은 지면들을 이제 GDN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보시면 네트워크 배너 매체들보다 GDN이 CPC나 아니면 노출 단가 등이 훨씬 높기는 해요. 높기는 하지만 그만큼 효율을 체크해 보셨을 때 그 기여에 따른 조회후 전환 같은 거 말고 클릭 후 전환, 즉 직접 전환을 봐보시면은 GDN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브랜드마다 아니면은 이제 다루는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집행해 보시면 어느 정도 GDN이 이제 높은 성과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고요. 자, 일단 제가 캠페인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네. 다들 아시다시피 구글에서는 캠페인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캠페인의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잘 띄는 광고 소재로 300만 사이트와 앱에서 고객에게 도달이라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캠페인에 대한 이제 이 캠페인이 어떤 성과 목표를 가지고 실적을 최적화할 것인가를 저희가 설정을 해주는 건데 지금 여기는 제가 임시로 저희 AMPN 글로벌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라서 변경 요청이나 문의, 즉 리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전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스 업종이신 분들은 구매, 장바구니, 페이지 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구매를 메인 전환으로, 그러니까 이 계정의 기본 목표로 두고 장바구니나 페이지 뷰 등은 이제 서브로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구매에 대한 표본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장바구니나 페이지 뷰 등으로 우수를 확보해서 유입을 많이 시킨다든지 장바구니에 우선 추가를 많이 시킨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입찰 전략인데요. 일단은 저는 처음 집행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구글 스크립트의 이런 모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GA4의 모수가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환 수 자동으로 최대화 그리고 이 타겟 전환단 비용은 설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전환 가치나 아니면 뭐 수동으로 전환 가치에 대한 타겟 로아스를 설정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전환 가치나 수익률을 맞춰야 되는데 이 구글 AI 머신러닝이 돌아갈 때 충분한 이 표본이 없으니까 CPM도 엄청 올라가게 되고 명확한 유저들을 찾는 것도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환 그러니까 전환 볼륨 자체를 자동으로 최대화할 수 있는 목표를 입찰 전략으로 설정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랬을 때 추후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로아스가 뭐 350%가 나온다. 그러면 이 캠페인이랑 겹치지 않는 타겟에게 노출하는 아니면 뭐 겹치지 않는 지면에 노출하는 추가적인 캠페인을 운영하실 때 그 캠페인은 이제 타겟 로아스를 설정하신다든지 이런 쪽으로 입찰 전략을 변형해서 운영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 잠재 고객 세그먼트 부분입니다.
잠재 고객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의할 점이 이 세그먼트, 즉 저기 하나의 품목에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바꿔 말하면 한 명이 하나의 세그먼트만 속해 있지 않다. 즉 한 명이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의 세그먼트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잘 걸어야 그 교집합 혹은 합집합에 해당하는 적합한 타겟에게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교집합, 합집합을 둘 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나중에 제가 8강에서 세그먼트를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8강에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GDN에서 처음에 세그먼트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냐면, 일단 구글은 검색 플러스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이 자주 보던 그런 이미지들이나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걸 바탕으로 제가 뭐 구글 그 플랫폼에 있는 검색창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검색창에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그 검색어와 제 평소 알고리즘이 조합되어서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굳이 딥하게 설정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 즉 검색 의도가 적합한 사람들에게 이 일반 뭐 영상이나 일반 게시글이나 일반 광고가 노출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세그먼트를 딥하게 걸지 않고 아예 연계로 관찰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하나에서 두 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에 대한 W만 걸어 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가, 구글 광고 집행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른 캠페인 유형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얘기기는 한데, 이 세그먼트를 내가 나는 반려동물 업종이니까 반려동물로만 걸어놓으면 되겠지 했는데, 실제로 세그먼트를 봤을 때 반려동물이 아닌 쪽에서 색인이 좀 높다든지 전환 볼륨이 좀 높다든지 수익률도 잘 나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W 하나만 한두 개만 걸든지 관찰로만 해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우리가 세그먼트에 대한 이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나왔고 이거에 대한 이제 기준을 잡고 변수 처리해서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 평소에 지금 제가 왼쪽에 보이는 화면으로 예시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마케팅 회사이기 때문에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가 있고 밑에 뭐 비즈니스 전문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세그먼트에 대해서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는 저희가 일반적인 노출 및 유입 퍼널에서의 지표가 좋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전문가에서는 수익률 퍼널에서의 그 효율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입을 극대화해서 그 수익화할 수 있는 볼륨 자체를 늘려볼 것인가, 아니면 볼륨은 적더라도 우리가 적은 비용에서 수익률을 좀 올려볼 것인가를 기준을 잡고,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 관련된 세그먼트를 딥하게 세팅하는 광고 캠페인, 그리고 비즈니스 전문가 관련된 세그먼트를 딥하게 세팅하는 캠페인, 이렇게 나눠서 세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후에 세그먼트를 좀 딥하게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시장에 진입할 때 STB 전략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거기에 따른 타겟팅을 할 때도 우리는 뭐 20대 남성한테도 하고 40대 여성한테도 하고 50대 남성 중에서 은퇴한 사람한테도 하고 이렇게 다 걸고 싶지만, 하나의 세그먼트에만 타겟팅 하기에도 저희가 이 제품의 기획단부터 모든 마케팅 활동, 특히 STP에서 말하는 포지셔닝까지 진행하기 매우 어렵잖아요. 이것도 유사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넓게 잡고 세그먼트를 거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파악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타 타겟팅입니다. 당연하게도 인구 통계 타겟팅은 우리의 서비스나 우리의 제품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메인 타겟군, 그리고 서브 타겟군, 그리고 유사 타겟군과 확장 타겟군, 이런 식으로 타겟군을 나눠서 그들을 분류해주고 그들에게 맞는 소재를 활용해야겠죠.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마케팅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통계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키워드 주제 계제 위치기 같은 경우는 저는 잘 사용하지 않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검색 플러스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겟팅은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예산이 1에 몇백만 원 사용할 수 있는 큰 예산이던가, 아니면은 퍼포먼스 마케터 분이 많아서 정말 딥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이들을 이제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만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타 타겟팅까지 설정이 됐으면 저희가 실제 이미지를 세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가이드 그리고 로고 가이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광고 세팅하실 때 나오는 설명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그 디스플레이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이 가로, 정방형, 세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 모드 1200에 628, 정방형 1200에 1200, 세로 모드 900에 1600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반응형으로 어느 정도 리사이징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이 제목, 인제목, 설명 이 문구들이 조합이 되면서 이 지면에 맞는 사이즈와 카피라이팅이 노출이 되는 반응형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크기는 최대 5120KB 지켜주시면 되고요. 로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반응형에 따라서 노출되는 지면마다 로고가 들어가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가로 모드 로그인 1200에 300 그리고 정방형 로그인 1200에 1200 파일 크기는 마찬가지로 5120KB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예쁘게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광고를 집행해보면 당연히 예쁜 소재가 유저들 눈에도 잘 띄고 유저들이 클릭할 확률도 높고 그러겠지만 저희가 워낙 이 GDN이나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피맥스 같은 경우도 소재를 계속 갈아줘야 돼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빠른 주기로 효율을 체크해서 소재를 어떻게 다음에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디벨롭 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예쁘게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투자되는 리소스랑 예산이 너무 많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껴서 광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광고 예산을 늘리는 게 효율 증진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소재를 예쁘게 만들어야 돼서 비싼 소재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를 활용해서 어떠한 소재 템플릿을 활용한 소재를 만들던지 아니면 요즘에 생성형 AI 바탕으로 소재 그 요소들 생성해서 포토샵 한 달이면 다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직접 제작을 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광고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너무 예쁠 필요 없다. 킹성이 좋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광고 제목 5개 인 광고 제목 그리고 설명 5개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권장하는 5개를 다 세팅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광고 제목 설명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게 조합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단독으로 노출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소구를 좀 명확하게 잡아서 그 기준점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소구를 딥하게 여러 개로 나누는 것도 안 좋고 너무 한 가지 소구로만 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적합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는 이 광고 예산과 광고를 하려는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은 제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이 광고 제목, 긴 광고 제목, 설명에 대한 로테이션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준점을 어느 정도 잡고 등록을 해주셔야 조합돼서 노출됐을 때 성과를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팅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어요. 더 딥한 것들은 이제 너무 자잘한 것들이라 세팅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GDN은 어떨 때 많이 사용하면 좋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전환을 발생시키기 좋은 캠페인 유형은 아닙니다. 이제 개인적인 인사이트예요. 제가 구글 광고도 진짜 1 예산 몇백만 원짜리도 돌려보고 1 예산 한 2만 원짜리도 돌려보고 이렇게 좀 여러 광고 계정을 돌려봤는데 전환을 발생시키기에 GDN이 굉장히 매력적인 캠페인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캠페인 유형에 비해서 그래서 GDN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브랜딩 근데 브랜딩 제 거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브랜딩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시죠?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일단 그냥 노출만 많이 된다고 브랜딩이 된다? 아닙니다. 유입이 많이 된다고 브랜딩이 된다? 아닙니다. 우리 브랜드 그리고 우리의 서비스나 재화를 인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인식 이렇게 해볼게요. 인식시키기 좋은 그래서 우리 노출 많이 됐고 유입 많이 됐으니까 브랜딩 됐어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는 정도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거는 이제 여러 데이터 툴들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인식시키기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입 경로 지면 다지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력도 높은 지면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 지면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매력도가 상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그런 지면들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유입 경로를 확보하는데 좋다. 자, 그리고 리마케팅이라고 표현해 놓을게요. 그냥 좀 딥하게 들어가면 다르기는 한데 리타겟팅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리마케팅 느낌으로 성과 분석하고 인사이트 도출하고 거기에 따른 유저들의 이제 반응도를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안에서의 그런 어떤 그 액션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유저들을 리마케팅 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유저를 유입시켜서 전환을 발생시키기에는 좋은 캠페인 유형은 아니지만, 이러한 느낌으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캠페인을 운영했을 때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예산은 어느 정도가 좋나요? 네. 아무래도 이게 영상 캠페인 유형이나 피맥스에 비해서는 예산이 조금 적어도 돼요. 예산이 조금 낮아도 노출은 잘 되는 편입니다. 네.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전환 가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그 모수가 없고 실제로 광고로 전환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맥스나 영상 캠페인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기준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조금 낮아도 노출 잘 되는 편이고, 저는 1만 원까지 돌려봤습니다. 근데 노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GDN으로 180만 원까지 돌려봤습니다. 근데 전환가치로 했을 때 잘 안 돕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유입 다른 매체 대비해서 유입률 자체가 좋은 편도 아니고, 유입 후에 그 전환 관련된 액션들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이거는 한번 직접 돌려보시면서 예산 늘려도 되겠다, 예산 줄여야겠다, 이런 거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저는 1에서 80만 원까지 돌려봤는데 노출이 안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3에서 5만 원만 해도 노출도 잘 되고 유입률도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다른데 일단 이 범주 안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줬나요에 대한 최종 답변은 다른 캠페인 유형 올 매체로 전환이 충분히 발생할 때 그 잉여 전환금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금으로 투자 개념으로 예산 편성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유의사항 아니면은 꿀팁. 이거는 꿀팁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필수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건 무조건이에요. 소재 교체 주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3에서 7일 사이. 그래서 이게 GDN 돌릴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효율이 안 나온 소재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인사이트를 내서,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하고, 적어보면서 할게요. 효율이 안 나오는 소재가 발생. 그럼 이제 바로 데이터 분석 플러스 인사이트 도출에 하루에 1일 만에, 그리고 이미지 제작에 1일, 그리고 소재 교체에 총 3일. 네. 저는 보통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좀 이 교체해야 되는 소재가 많거나 아니면 인사이트가 명확하게 안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기타 업무들이 좀 있을 때는 이 3일에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한 3, 4일 돌렸는데 효율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면 바로 분석해서 그 7일이 넘어가지 않는 시간에 소재를 교체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 GDN에서는 효율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그먼트를 바로바로 수정하는 것도 이 머신러닝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미지를 교체하는 거를 굉장히 민감하고 타이트하게 가져가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GDN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글 GDN 같은 경우는 돌리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거를 좀 다른 메타에서의 그런 배너 광고들이나 GFA의 배너 광고들이나 이런 배너 광고들보다 좀 타이트하게 돌리시는 계정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GDN이나 아니면 기타
구글도 그렇고 다른 이제 광고 매체들 관련해서 컨설팅 문의나 광고 대행 의뢰 그리고 이제 강연까지 제가 다 맡고 있으니까 제가 휴대폰 번호로 연락 주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로 뭐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이제 뭐가 남았죠? 쇼핑이 남았죠. 구글 쇼핑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